안녕하세요. 아시아의 흐름을 읽는 팟캐스트 아시아 인사이트를 진행하는 알렉스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에서는 일본 사회를 뒤덮고 있는 고립 문화, 바로 히키코모리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히키코모리는 단순한 개인의 성향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경제 불황, 취업난, 경쟁 중심의 교육 문화, 그리고 점점 더 개인화되는 사회가 이들을 사회 밖으로 밀어낸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히키코모리 현상이 젊은 세대의 사회 참여와 결혼, 출산을 더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 취업에 실패한 중년층, 그리고 결국 가족에게조차 의존하지 못하고 단절된 이들까지 일본 사회 전반에 고립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히키코모리는 단순히 복지나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구조,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사람 간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본 히키코모리 현상의 원인, 확산,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곧이어 이어질 2부에서는 두 명의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랜스가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매주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진행자인 저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제작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두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 랜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더 나아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곧이어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로 함께 살펴볼 자료는 ABC 뉴스의 유튜브 영상 일본에서의 외롭고 사랑없는 삶입니다. 겉보기엔 활기찬 경제대국 일본, 근데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고독, 단절, 또 변화하는 사회 규범,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 수백만 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지 이 영상 자료를 통해 함께 좀 파헤쳐보죠. 네, 이 영상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 문제를 넘어서요. 그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긴장감, 이런 걸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에요.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키던 그런 전통적인 역할 모델이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게 이제 흔들리면서 나타난 현상들, 여기에 주목하고 있죠. 그렇죠. 영상에 등장하는 그 패션업계의 사야카 씨나 광고업계 나오야 씨, 이분들처럼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뭐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나오야 씨는 현재를 즐기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삶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2040년이면 일본 인구의 거의 절반이 독신일 거다, 이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네, 상당한 수치죠. 그리고 30대 여성의 4분의 1이 미혼이고 그중 절반은 심지어 연애에도 관심이 없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라던가 변화된 사회 구조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과거에는 뭐 중매 같은 걸 통해서 만남이 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어떻게 관계를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영상 속 나오야 씨 친구들처럼 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게다가 여성들도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됐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고요. 그런 사회적 압박감, 또 기존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게 충돌하면서 히키코모리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영상 속 히데이로 씨는 무려 20년 가까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와, 이런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니 사실 좀 믿기지가 않네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실패했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이 개인을 고립시키는 거죠. 사회나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라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여전해서 사실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요. 물론 뭐 닌텐도 출신 토루 허시모토 씨가 운영하는 카페처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소수에 불과하죠. 네, 이런 개인적인 고립이 결국 고독사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그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마사토미 요코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매년 4만 명이나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요. 사회 전체의 연결망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는 어떤 신호로 봐야 합니다. 연결망의 약화요. 네. 전후 현대화 과정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그 단치라고 하죠. 네, 단치. 이런 게 건설되면서 전통적인 다세대 가족 유대가 약해진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고요. 현재 일본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라는 통계가 이걸 뒷받침하죠. 3분의 1이요? 와. 네, 결국 개인의 고립이 사회적 고립으로 그리고 좀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사야카 씨가 도쿄의 개인주의적인 삶과는 좀 대비되는 오키나와의 가족 중심 문화를 경험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참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그 대비가 명확했죠. 가족들은 여전히 결혼이나 출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야카 씨의 삶을 뭐랄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죠. 특히 할아버지 시게루 씨의 그 직설적인 질문들. 네, 기억나네요. 결혼 안 하니? 뭐 이런. 네네. 이게 바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신구 세대 간 또 전통과 현대적 가치관 사이의 어떤 충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확합니다. 영상은 결국 일본 사회가 급격한 현대화와 세계화 속에서 과거의 규범과 새로운 자유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균형점 찾기. 네. 경제적인 풍요 이면에 존재하는 그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 그리고 소속감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일본의 사례는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개인의 삶과 충돌하는 지점들은 사실 어디에나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우리 사회도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따뜻한 유대감을 지키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요?